요즘 가장 뜨거운 이야기죠. 바로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 다시 말해 민생회복 지원금인데요. 네, 맞아요. 정부 발표 후에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공해주신 여러 기사들, 또 정부 자료들을 쫙 모아서요. 이 지원금의 핵심 내용, 그리고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한번 명확하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요. 네, 당신께 꼭 필요한 핵심만 뽑아서 이 전체 그림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뭐랄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이 지원금 목표는 명확합니다.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분들 매출 늘려서요. 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거죠. 경제 활력, 특히 이게 현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추진되는 거라 더 관심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것부터 누가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이게 뭐 1차, 2차 이렇게 나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7월 21일에 1차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아, 7월 21일.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기본적으로는 모든 국민께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일단은 다 15만 원이군요. 네, 근데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이나 또 어디 사시는지에 따라서 지원 규모가 달라져요. 아, 차등 기급이군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총 40만 원. 와, 꽤 차이가 크네요. 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족은 총 30만 원을 받게 되시고요. 또 지역 균형을 생각해서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그리고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비수도권에 사는 일반 국민이다. 그러면 1차로 기본 15만 원에다가 지역 추가분 3만 원에서 18만 원 받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는 게 맞고요. 그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예요? 이런 조건들이 다 해당된다면 배인당 최대 4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45만 원. 네. 그리고 이번엔 좀 특이한 게 외국인 중에서도 일부가 포함됐어요. 영주권자 F5나 결혼이민자 F6 같은 분들 중에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그리고 난민 인정자 F2-4 일부도 대상이 된 거죠. 아, 코로나 때는 외국인 지원이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은데 달라졌군요. 네, 그 점이 좀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럼 9월에 있다는 2차 지급은요? 이건 또 어떻게 되나요? 2차는 9월 22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때는 1차 지급 후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요. 아, 상위 10%는 빼고? 네, 나머지 국민 90%에게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대부분 국민은 1, 2차 합쳐서 최소 25만 원 이상은 받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또 어디서 쓸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신청 기간은 1차 지급 시작일인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 2달 정도 되네요. 네, 온라인으로는 쓰시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아니면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서 하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휴은행 창구요. 아, 온라인, 오프라인 다 되는군요. 네, 신청하면 보통 다음 날 지급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잔태요? 신청 첫 주, 그러니까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사람이 몰릴 수 있으니까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를 한대요. 아, 맞아요. 그거 중요하죠. 네, 월요일은 16년생, 화요일은 27년생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당신의 해당 요일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괜히 갔다가 헛걸음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됩니다. 뭐 카드 포인트나 지역 화폐, 선불 카드 이런 식이죠. 사용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 데서나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맞아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가게 중에서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30억 이하 소상공인. 그럼 웬만한 동네 가게는 다 되겠네요. 전통시장, 식당, 병원, 학원 같은 것들? 네, 대부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백화점이나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 또 뭐 이케아라 애플스토어 같은 큰 외국계 매장, 명품 매장, 유흥업소 이런 데는 안 되고요. 아, 온라인 쇼핑몰도 안 되죠. 네, 온라인도 안 됩니다. 이게 예전에 코로나 지원금 때 명품 사고 이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용처 제한을 좀 더 강화한 걸로 보입니다. 사용 기한도 있다고요. 언제까지 써야 해요?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네요. 기한 안에 안 쓰면 그냥 없어져요. 아깝네요. 꼭 기간 안에 써야겠어요. 네, 그리고 가게 앞에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도 붙일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근데 아까 이철 직업 때 소득상위 10%는 팬다고 하셨잖아요. 이 선별 기준 때문에 좀 시끄럽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상위 10%를 가리는 주요 기준이 건강보험료인데요. 건강보험료요? 네. 근데 이 기준이 과연 정확하냐, 공정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어요. 과거 코로나 지원금 때도 이것 때문에 이의 신청이 엄청 많았거든요. 46만 건이나 됐다고 해요. 46만 건요. 와, 네. 그래서 결국 받아들여져서 지급 대상이 늘어난 경우도 꽤 있었고요. 특히 직장 가입자는 월급만 주로 보니까 뭐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자산 같은 건 제대로 반영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죠. 또 이렇게 일일이 골라내는 과정 자체에 들어가는 행정비용 문제도 있고요. 예전에 아동수당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죠. 그럼 대안은 없나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차라리 연말정산 때 고소득층한테서 다시 걷어들이는 방식, 아니면 아예 전국민 생계비 계좌 같은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제안도 해요. 줬다 뺏는 거. 근데 그건 또 국민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정서적인 문제나 기술적인 어려움 같은 현실적인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참 효율성과 공정성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지원금이 실제 우리 경제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줄까요? 기대는 큰 것 같은데. 과거 코로나 때 지원금 효과를 보면요. 분석기관마다 좀 차이가 커요. KDI 같은 곳에서는 정부가 쓴 돈 중에 실제 소비로 이어진 건 한 20에서 40% 정도다 이렇게 봤고요. 생각보다 적네요. 근데 또 어떤 교수님들 공동 연구에서는 65%에서 78%까지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결과도 나왔어요. 오, 그건 또 꽤 높은데요. 네. 그래서 이번 지원금 효과에 대해서도 기대랑 우려가 같이 있는 거죠. 뭐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돈 생기면 더 쓰지 않겠냐. 그래서 한 40에서 50% 효과는 날 거다. 이런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요. 그렇군요. 정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정말 자세히 파헤쳐봤습니다.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구체적인 지급 방식부터 신청, 사용법, 그리고 상위 10% 선별 논란까지요. 네. 이 내용이 당장 당신의 살림살이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네 상권이나 국가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오늘 나온 얘기들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원금 줄 때마다 나오는 이 모두에게 줄 거냐, 골라서 줄 거냐 하는 논쟁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 효율성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우리 사회가 공정함과 신속함, 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이번 지원금이 단지 경기를 잠깐 살리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질문과 고인거리를 남길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